자, 6월 16일 시험 잘 보셨나요? 제가 정말 6월달 들어서 되게 많이 몸이 안 좋았거든요. 감기도 심하게 오고 위염도 이렇게 오고 해서 오늘 시험을 못 보나 했는데, 그래도 저는 이상하게 뭔가 해야 될 때 되면 몸이 어느 정도 이렇게 또 회복을 하더라고요. 회복 탄력성이 이런 데서도 발휘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6월 16일 시험 잘 보셨나요? 지난 몇 회차에 걸쳐서 독해가 너무 난이도가 높고,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주제들도 되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되게 토익을 정말 공부를 해야 되나 라는 좌절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번 6월부터 토익 응시료가 인상되면서 아마 막판에 ETS가 조금 무리수를 두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6월달은 첫 시험 무난하게 출제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준비가 덜 되신 분들은 좀 어려운 문제가 중간 곳곳에 물론 있었지만, 전 몇 회차에 비해서 7 독해 지문이 훨씬 더 쉽게 읽혀졌고, 6도 그냥 무난한 문제들이 많이 구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달은 조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랑 함께 시험 문제 쭉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파트 5의 전반부 101번부터 110번까지 첫 번째에 해당되는 문제들은 역시 인칭 대명사 기본 경문제는 언제나 늘 무조건 한 문제씩은 꼭 나와줍니다. 트래블드 동사 앞에 당연히 앞에 주어 he 주격 he를 잡는 문제,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제가 많이 얘기했던 after 또는 following 다음에 finally 뭐뭐가 있고 난 후에 뭐뭐 하고 난 후에 마침내 뭐뭐 하다, 이것도 너무 잘 나오죠, 그죠? 그 다음 우리 before after 다음에 learning, learned 뭐 이런 식으로 before after 다음에 ing 또는 pp가 나오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ing 고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before after 다음에 ing 형태 바로 올 수 있는데 그냥 pp는 안 됩니다. 빙이 꼭 와야 되거든. 빙 pp 형태로 써야 되니까 그냥 pp 나오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바로 ing 골라주는 문제, 이런 익숙한 문제. 그 다음에 우리 에어리어 있잖아요. 어떤 그 장소가 어디 위치하고 있다라고 할 때 is located, 그 다음에 in the blank area라고 할 때 secluding, 그 다음에 secluded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secluded 자체가 외진, 외딴이란 뜻의 형용사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외딴 장소에 위치하고 있다, secluded,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우리 전치사 문제 중에서 있는데 조금 고민했을 만한 문제가 있는데, 기억나세요? 그 어떤 호텔 사원들이 체리티 워크에 자선 활동에 되게 액티브합니다. 그 뒤에 몇몇 로컬 우리 조직들이 있는데, 그 앞에 전치사로 뭐 across, behind, past, against 이렇게 나왔는데, 다른 게 너무 꽝이라서 뭐 across 물론 했을 것 같아요, 그죠? across가 어떤 전 장소에 걸쳐, 그러니까 지역에 퍼져 있는 어떤 여러 조직, 전 조직에 걸쳐서 이렇게 자선 활동을 하는데 이렇게 액티브하다. 그래서 우리 across 문제, 그 문제도 그랬고, 그 다음에 혹시 기억나세요? 어떤 사람이 뭐 정씨가 도착할 때 그 사람을 그리트 환영해 주냐, 아니면 디렉트 길을 안내해 주냐라고 할 때, 그 뒤에 분명히 to the conference room B라고 해서 on the second floor 2층에 있는 B 컨퍼런스 룸으로 이렇게 하라라고 했으면 당연히 거기선 디렉트가 들어가는 게 맞죠, 그죠? 길을 안내해 주다 라는 그 문제. 우리 전반부도 뭐 딱히 많이 어려웠던 문제는 없었습니다. 자, 가운데 페이지 문제들도 간단한 문제가 물론 많이 보였습니다. 물론 중간에 좀 생각하게 만드는 문제들도 있었는데, 품사 문제 같은 경우에 work 동사 다음에 tirelessly, 지칠 줄 모르고 일을 하는 그거 품사 문제도 조금은 생각하게 만들었었고, 그 다음 우리 비교 구문하고 함께 생각해야 되는 more regularly 요 문제라든지, 그죠? 품사 문제 이런 것들 조금 생각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마케팅 우리 컨설턴트가 브리프 더 팀한테 브리프하는 건 모든 정보 이런 것들 쭉 개요를 쭉 설명하고 모든 정보를 제공할 때 쓰는 건데, 더 팀 다음에 그 다음에 빈칸이 주어지고, 그 다음에 is deciding on the new logo라고 해서 새로운 로고에 대해서 여러분들 결정을 하는 팀에게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 뭐 그런 뉘앙스였는데, 거기에 선택지로 여러분들 당연히 동사가 두 개니까 대인은 들어갈 수도 없고, 그리고 뒤에 동사 is deciding on 이렇게 연결되니까 대인은 주어로 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what은 앞에 선행사 있으면 절대로 못 쓰거든요. 그리고 who는 또 말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대시 들어가면 그 대시 앞에 선행사 더 팀, 요걸 차는 관계대명사고, 그 팀이 결국 새로운 로고에 대해서 우리 결정을 하는 거야. 그 팀한테 마케팅 우리 컨설턴트가 모든 정보 이런 것들을 제공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브리프 동사 쓰였던 그 문제. There is deciding on 그 문제가 조금 생각하게 만들었던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백화점에 우리 애뉴얼 오딧 연례 감사가 실시가 되는데
가을 세일 후에 우리 실시가 되는데, 그 다음에 벚담의 빈칸 뒤에 더 윈터 이벤트가 나오는데 가을 세일 후에 실시가 되는데, 하지만 겨울 이벤트 전에 감사 실시된다라고 해서 거기 빗볼을 잡는 문제, 그죠? 그리고 접전 구별 문제 되게 평이하게 나왔어요. 가운데 페이지에서 우리 그 다음 문제로 뭐 because, 그죠? because 잡는 문제, 그 다음에 또 when 잡는 문제 되게 평이하게 출제되었습니다. 가운데 페이지는 그 정도가 조금 까다로웠던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페이지로 넘어와서는 그 첫 문제가 anyone blank to visit the museum이라고 해서 뮤지엄을 방문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하는 의도하는 어떤 누구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 intend to 번역사 아시죠? 뭐 그 문제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 물론 그 문제는 조금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어떤 그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계획이 90개의 새로운 매장을 10개월 내로 10개월 동안에 90개의 매장을 오픈하려고 하는 그 계획이 seems very blank해서 뭐 ambitious, specific, 그죠? 뭐 이런 식으로 쭉 선택지가 나왔던 거 기억나세요? 그때 이 계획 자체가 되게 야심차 보인다라는, 90개의 새로운 매장을 10개월 동안에 새롭게 문을 열어, 이 계획 자체는 되게 야심차 보인다라고 해서 seems very ambitious. 지난 회차에서 ambition이란 명사가 나왔는데 늘 그렇습니다. ETS는 바로 전 회차에 나왔던 단어들을 이용해서 꼭 어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를 꼭 출제를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 지난 회차에서 ambition, 야심, 야망, 포부에 ambition이 나왔고, 이번 회차는 ambitious가 출제되었어요. 그다음 뭐 except for the 컬러 색상을 제외하고는 뭐 이런 문제라든지, 아니면 tomorrow's lunch가 주어로 나왔으면 내일 런치니까 당연히 미래시로 will be provided, 그죠? 그리고 managerial step, 그죠? 관리직, 우리 관리 직원들 그렇게 managerial step이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좀 쉽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반부 일단 파트 5의 문제들은 아주 어려웠던 문제는 없었지만 그래도 곳곳에 조금 까다로웠던 문제들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고 6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8-6로 넘어와서 6 첫 번째 질문은 노트 테이킹 관련해서 어떤 사람한테 뭐 부탁하는 거잖아요. 그 처음에 시작할 때 이 노트 테이킹 이런 것들을 usually take notes라고 해서 자기가 이제 노트를 이렇게 하는데, 그 뒤에 전치사 문제로 the meetings 앞에 during the meetings, 그죠? 회의 동안에 자기가 이제 노트를 하는 사람이야. 근데 자기가 이제 휴가를 가니까 어떤 사람한테 부탁하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자기가 이제 need to find someone to replace me라고 해서 나를 대신할 someone, 누군가를 찾고 있다. 그래서 이 특정 이 수신자한테 부탁을 하는 내용이었거든요. 그 다음 문제로 여러분들 이게 좀 어려운 어휘였는데, 여러분들 왜 미팅이 나왔으면 이제 미팅에서 이제 회의록 이렇게 작성하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회의록을 우리가 proceedings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미팅이란 내용이 나왔으니까 리코드 기록하는데 이 사람한테 이제 부탁하는 거야. 당신이 이제 나를 대신해서 이렇게 proceedings 이런 것들을 리코드 할 수 있겠냐, 그죠? 그래서 우리 회의록에 해당되는 proceedings 요거 잡는 문제 조금은 까다로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장 삽입 문제로 그 밑에 이제 회의록 작성해가지고 포매팅하고, 그 다음에 뭐 이 페이퍼 이런 것들 제출하는 거를 don't worry, 걱정하지 마세요. 자기가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질 문장이니까 이렇게 포맷 이렇게 잡거나 아니면 제출하는 것들은 걱정 마라. 일단 너가 이렇게 작성해두면 I will do that. 내가 하겠다. I can do that. When I return from my trip. 그죠? 내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내가 그걸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이 이어지는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그 문장 삽입도 그닥 많이 어렵지 않았다.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넘어갈게요.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첫 문제 만나자마자 너무 반가웠던 문제인데, 우리 무슨 카드 홀더들한테 우리 혜택을 지금 설명하는 글이었거든요. 그 카드 홀더들이 누린 혜택이 1달러 쓸 때마다 그 항공사, 제휴항공사랑 이제 2마일스 요거를 쌓게 되는 어떤 혜택을 가진 카드 홀더들한테 이번에 엄청난 오퍼를 하는 거예요. 우리 뭐 리퍼를 하게 되면, 친구들한테 이렇게 추천을 해주면 바로 이 추천 친구가 승인하게 되면 한 번에 2만 우리 마일스 요걸 쌓게 되는 어떤 혜택을 설명하는 글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 달 정규반에서 분명히 얘기했던 그 예스 용법 중에서 이 문법적 포인트를 가진 부사 yes임을 얘기할 때, yes는 보통 부정문 또는 의문문에 사용되는데 긍정문에 사용되는 케이스가 not이 안 들어간 긍정문 쓰는 케이스가 have, yet, to 동사 원형 is임하고, 그다음 최상급 강조 기능이 있다고 했는데 예전에 최상급 다음에 yes를 정답 처리했던 문제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또 반복 재탕한 거야. 바로 이번에 이 오퍼가, 그러니까 친구 추천 이렇게 해서 친구가 수락하게 되면 2만 마일스 이걸 쌓게 되는 이 오퍼가 the most generous offer, 그 다음에 빈칸에 뭐 again, there, 그 다음에 yet 할 때 yet이 최상급 강조 기능이 있다는 걸 아는 분들은 바로 마킹할 수 있었거든요.
우리 정규반에서 이번 달 수업했던 게 그대로 나와서 너무 기분 좋았던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방법을 이제 어떻게 하는지 어떤 웹페이지로 이동하라 first가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이어질 문장 삽입은 당연히 then, 처음에 웹사이트 방문해서 then share the link, 그죠? 그 링크를 with your invitee 하고 공유하라, 이 내용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죠? 그래서 그 문제 많이 어렵지 않았고, 그 다음에 you, 그 다음에 그 인칭 대명사, 우리 인칭을 잡는 문제 늘 나오는데 you can 우리 refer up to 3명까지 이렇게 리프할 수 있다. 당신이 리프할 수 있는 사람은 3명까지다. 그래서 인칭 대명사 you를 잡는 문제. 그래서 이제 총 6만 마일스까지 쌓을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문제는 finance, 자금을 조달하는 거, your next vacation. 그죠? 결국 여기 이 항공사 이용해서 우리가 결국 베케이션, 휴가를 떠나는 거니까 베케이션이 맞는 문제였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은 이제 스페니쉬 퀴진을 제공하는 어떤 레스토랑 체인이 어떤 지역에 9번째 우리 매장을, 우리 레스토랑을 또 열게 되는 어떤 그걸 소개하는 어떤 글이었는데, 처음에 이 지문의 첫 문제는 시제 문제였어요. 시제 문제였는데 그때 그 more than 30 years, 30년 이상 동안 그런 서비스를 제공해왔던, 서브해왔던 그런 레스토랑 체인이라고 해서 for more than 30 years 때문에 앞에 현재 완료로 has been serving, 요걸 정답 처리했던 문제. 그 다음에 레스토랑 체인이, 레스토랑이 나왔으니까 레스토랑의 또 다른 표현이 이터리잖아, 그죠? 이터리, 우리 식당 이런 걸 또 이터리라고 하거든. 그래서 그 이터리 잡는 문제도 물론 많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레스토랑 관련된 지문에서 over the years라고 해서 수년 동안의 커뮤니티가 보여준 서포트 있죠. 거기에 대한 어떤 얘기를 했었거든. 그래서 우리 수년 동안이라고 해서 over the years, 이 문제도 전치사 문제로 나왔었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문제가 그 이제 그랜드 오프닝을 하는데, 그때 이제 거기에 그 어떤 걸 특징으로 하는지, 그 특집으로 해서 뭐 우리 it features the dishes, 그죠? 그러니까 메뉴의 어떤 요리들 이런 것들을 피처하고, 그 다음에 라이브 뮤직 있죠. 이런 것도 그랜드 오프닝 때 이렇게 피처한다. 그런 내용의 문장 삽입 문제도 흐름상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았던 문제였습니다. 자, 네 번째 지문은 굿뉴스로 시작되는 글이었는데, 어떤 아키텍처럴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업체가 상대 회사인 엔지니어링 그 회사 있죠. 본사 이 윙을 확장하는 어떤 그런 아키텍처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글 쓴 사람의 그 회사에 제안서를 수락했다라는 내용으로 시작하는 좋은 소식을 전달한 글이었는데, 좋은 소식을 전달했잖아. 그리고 무슨 엔지니어링 이 회사가 이 제안서를 수락했으니까 이 어카운트가 여러분들 계좌나 계정 이런 뜻만 알고 있으면 안 됩니다. 고객 거래처의 뜻인데, 이 고객을 시큐어도 토익이 엄청 좋아하는 단어인데, 이 시큐어가 힘들게 뭔가 얻어내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 고객을 확보한 것이 바로 significant accomplishment, 요 문장 잡는 문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모든 노력에 대해서 여기 노력했던 모든 사람들한테 감사함을 전하는 글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I wanna thank everyone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제 특히 in particular 그 팀, 요 작업을 해줬던 그 팀을 한 명 한 명 언급하면서 다 치하하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in particular, 그리고 한 명 한 명 치하하면서 맨 마지막에 그 사람의 프레젠테이션 이게 effective 했었다라는 품사 형용사 문제는 그닥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반적으로 이번 6도 쉽게 읽혔고, 그 다음에 문장 삽입 이런 것도 그닥 많이 어렵진 않았습니다. 자, 80은 이번 달은 지난 몇 회차에 비해서 지문도 조금 평이하게 출제되었고, 문제가 아주 까다롭게 출제된 건 없고, 그 다음 보자마자 바로바로 답이 나왔던 것들이 되게 많았고, 그리고 익숙한 문제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첫 문제, 그 첫 지문 같은 경우는 제가 정규반에서 그 주말반에서 그 세븐이 가장 많이 출제했던 정답 문장들이 있다고 했는데, 왜 전에 뭐뭐 했던 적이 있다, 예를 들면 아이 그 눈 검사를 할 때 정기 검사잖아, 그죠? 그래서 기존에 방문했던 적이 있다란 이 내용, 어떤 사람이 어떤 업체를 방문했던 적이 있다, 구매했던 적이 있다, 이용했던 적이 있다, 네, 이런 것들 문장 나오면 거의 대부분 정답 문장이야. 그러니까 기존 고객을 대상으로 쓴 글은 보통 요 추론 문제 엄청 많이 출제되거든요. 제가 홀스탈 그 정규반 주말반에서 되게 많이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왜 그 브리티시 콜롬비아의 전체 오피스 이런 것들 어디서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했으면, 당연히 it has more than 우리 예를 들면 more than one location 아니면 multiple locations, 이것도 정말 지겹도록 나왔던 문제인데, 저는 딱 보자마자 아니 이게 뭐지? 한 지문에
가장 대표 문제 두 개를 처음부터 이렇게 깔아준 거야. 그러니까 ETS가 아마 응시료 올리니까 한번 쉽게 한번 가보자 이번 첫 해는, 이런 식으로 출제한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 다음 지문 길이도 조금 좀 짧게. 그리고 동의어 문제 같은 경우도 러너 워크샵, 우리 워크샵을 런하는 건 결국 리드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차량 인식 어떤 시스템 이런 게 is ready,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건 prepared. 그죠? 그러니까 동의어 문제도 조금 평이하게 출제되었고, 물론 단어를 조금 어렵게 출제한 문제도 있어요. 우리 muffled라는 이 단어가 뭔가 소리가 되게 잘 전달이 안 되는, 뭔가 감싸는 느낌으로 들어서 소리가 잘 전달이 안 될 때, 우리 어떤 극장이나 이런 데서 소리가 잘 전달이 안 되는 그 muffled라는 단어 있죠. 그 문제라든지, 아니면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어떤 이 뭐 행사 이런 것들을 사회를 보고 주재할 때 우리 facilitate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moderate라는 표현도 이 단어에 해당돼요. 그래서 우리 moderator 이 사람들에 대한 언급을 했을 때 이 moderate이 어떤 예를 들면 북토크 여기 관련해서 이걸 진행하는 뭐 어떤 행사 이런 것들 진행하고 주재하거나 이럴 때 쓴단 말이야. 그럼 거기서 이제 앞에 facilitate이라는 단어를 뽑아낼 수 있어야지.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은 30분 전에 행사 30분 전에 도착하라 이 내용으로 가는 그 문제는 결국 어휘력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어휘력을 좀 많이 넓히고 그리고 확장하는데 최대한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그리고 다양한 지문들 접해서 배경 지식 쌓아가면서 고득점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이번 6월 16일 시험도 고생하셨고, 저는 6월 말 시험 때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몸이 조금 안 좋아서 목소리 좀 가라앉아 있어도 양해 좀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